차트를 다 보시면서 카카오 폭락할 때, 삼성전자 폭락할 때, 네이버 폭락할 때 거래량이 어땠나 보세요. 폭락하기 첫날은 다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그때 뭐 하셨습니까? 줍줍했잖아요, 줍줍. 그리고 내가 종목을 본다. 공부 좀 하셨고 나 돈 벌고 싶다. 뭘 보시면 되냐면 그리고 얘네 셋이서 한꺼번에 같이 어떤 종목을 사. 그럼 주가 급등합니다. 한꺼번에 같이 팔아. 그럼 주가 급락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주식 폭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각종 주가 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피해를 보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런 종목을 미리 걸러내는 건 어려울까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윌리엄 오닐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가장 그분의 어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 왜 떨어지지 않고 막 물어보잖아요, 주변에. 그럼 막 포털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의 말씀은 뭐냐면 답은 가격에 있다. 주가가 얘기해 주는 거지 엉뚱한 데 찾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가의 흐름에서 그걸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스템 위기가 올까 봐 걱정스럽잖아요. 시스템 위기가 오기 직전이거나 또는 아니면 진짜 100번 양보해서 시스템 위기가 오는 당일에도 아무튼 주가가 이상하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냥 팔면 되잖아요. 주가가 이상하게 움직여요. 주가가 이상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못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왜 그랬냐?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없는 주식을 건들면 안 돼요. 뭐 여러분들이 운영 자금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움직이는 자금이 한 100억이라고 치더라도 제가 직접 해보면은 뭐 그래도 웬만큼 뭐 시가총액이 한 3천억 되고 막 이런 종목들도 그런 종목들도 내가 오늘 한 3억 원어치만 사고 싶어 못 사요. 못 사. 바빠 죽겠는데 빨리 사고 뭐 지금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뭐 그냥 뭐 1,000만 원치 살 수도 없고 가격을 올려서 사거나 가격을 내려서 팔기 전에는 사지를 못하는 그런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더욱 심한 것들은 아예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유동성이 없는 종목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3억 원어치를 주식을 샀어요. 내 수량이 만약에 10,000주를 샀다. 10,000주를 적어도 밑으로 아래로 내 눈에 보이는 요즘 10호가까지 보이죠. 적어도 한 5호가 안에서 한 번에 팔 수 있는 정도를 내가 매매를 해야 돼. 이건 철칙이에요, 철칙. 그러니까 내가 위험한 상황이 되셨다. 시스템이 길에 한 방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게 한 방에 팔아야 되는데 호가가 없으니까 하한가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유동성을. 그 유동성이 없는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요번에 하한가하고 한 것들은 다 유동성 없는 주식입니다. 거기서 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원래 유동성이 없었는데 막 이슈가 생겨가지고 평소에 10,000주뿐이 거래가 안 되는데 막 100만주, 200만주 거래했다가 또 막 이랬다가 막 좋아 보이고 샀는데 갑자기 10,000주도 거래가 안 돼. 이러면 내가 잠겨버리거든요. 내가 팔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전체적인 평균 거래량 유동성을 충분히 보면서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뭐 일단 그거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뭐 잠깐 말씀하실 때 매매 관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그 기업의 주가에 급격한 움직임이 나타날 어떤 재료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급격하게. 거래량 없이 주가가 움직일 수 없어요. 아니, 이게 상식 아닙니까? 네. 악재가 나왔어요. 악재가 나오면 팔려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고 떨어지면 살려는 사람 많을 거고 호재가 나오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거래가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거래량 없을 때는 이거 올라갈지 내려갈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냅둬요. 그냥 다 냅둬요. 테슬라를 갖고 있던 애플을 갖고 있던 삼성전자를 갖고 있던 삼성전자 요즘에 거래량 없잖아요. 냅두세요. 그냥 LG전자도 그렇고 뭐 거래량 없는 거는 다 냅둬요. 근데 어느 날 거래량이 막 생겨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사든지 팔든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28년 동안 얘기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안 믿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방송을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겠지만 새롭게 들으신 분들은 안 보세요. 차트를 다 보시면서 카카오 폭락할 때, 삼성전자 폭락할 때, 네이버 폭락할 때 거래량이 어땠나 보세요. 폭락하기 첫날은 다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그때 뭐 하셨습니까? 줍줍했잖아요. 줍줍. 그놈의 줍줍이란 말은 누가 만든 거예요? 줍줍이란 말은? 끊임없이 줍줍했잖아요. 거래량을 기준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양봉이라거나 음봉이라거나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뭔가 이 기업의 이 주가에 지금 뭔가 발생이 된 거예요. 호재이든 악재이든 간에. 그러면 그날 기준으로 나는 판단하면 돼요. 그날 기준으로. 이사님께서 한국 주식은 외인들의 수급을 보고 빠져나올 건지 빠져나올 건지 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누가 그래요? 저도 이건 사실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이사님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신 건지 저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냥 다 심플하게 가르쳐드릴게요. 시장 보고 플레이할 사람은 외국인 플러스 삼성전자, 외국인이 삼성전자 사면 오르는 거고 외국인 삼성전자 팔면 내리는 거고. 그리고 내가 종목을 본다. 그러면 공부 좀 하셔갖고 나 돈 벌고 싶다. 저는 그렇게까지 지금은 이제 부지런하지 못한데요. 뭘 보시면 되냐면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 그리고 투신, 얘네 셋이서 한꺼번에 같이 어떤 종목을 사. 그럼 주가 급등합니다. 한꺼번에 같이 팔아. 그럼 주가 급락합니다. 얘네 셋이, 연기금이 장기인데 왜 그러냐고요? 아니요. 연금이 아웃소싱 중 액티브가 움직이는 거예요. 얘네들은 급한 애들이에요. 우리 개인보다 더 급합니다. 성격이. 훨씬 급해요. 그리고 얘네는 힘도 있어요. 어떤 힘이냐? 힘이란 게 뭘까요? 주식시장에서. 돈이죠, 돈. 근데 각자의 돈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꼭 작전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들끼리 친해요, 애들이요. 형님, 뭐요? 형님 이거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 걔 샀대? 이렇게.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다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요 액티브 같이 움직일 때 개별 주가는 막 급등하고 급락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액티브형 자금들이 움직이는 걸 추적하면서, 즉 표현을 제가 이렇게 편하게 하긴 했는데요. 외국인과 삼성전자의 자금이라는 거는 패시브 자금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시황을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빠지냐 오르냐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개별 종목은 요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이느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개별 종목이 액티브 자금들이 안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죠. 개인들이 움직이는 것도 많고 또 숨어서 움직이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따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 뭐 여태껏 다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특정 종목이나 이제 섹터 쏠림이 워낙 지금 그런 현상이 강한데 이런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의 전략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자. 제 곰팡이의 균 얘기하는 방송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곰팡이와 균. 곰팡이들은 영양분이 자양분이 많으면은 이 하나가 막 떨어져갖고 막 수십 개로 막 떨어져서 각자 도생을 한대요. 그러다가 먹을 게 떨어져갖고 곰팡이가 먹을 게 떨어지는 거는 날씨가 추워질 때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얘들이 갑자기 하나로 딱 뭉쳐갖고 하나로 있대요. 하나로. 그러면서 그 시기를 버텨나가고 또 막 곰팡이니까 막 환경이 안 좋고 이러면은 막 지들끼리 각도도하고 이렇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동성이 풍부하고 먹을 게 많으면은 각자 도생하고 막 얘도 사고 막 자기 거 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로 뭉친다는 얘기는 우리 주식하고 표현하면은 먹을 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종목이 많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한정된 종목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의 환경이 그렇다라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나는 거기에 맞춰서 그 안에서만 난 거래해야겠다. 괜히 예전처럼 딴 데서 쳐다보지 말고 환경이 좋아지면 다른 것도 봐야겠지만 지금은 남들이 안 바라다 보는 그냥 엉뚱한 데 가서 혼자 나 이거 연구해갖고 혼자 해야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꽉 채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